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그동안 경제 데이터 악화가 패드의 긴축 중단을 이끄는 좋은 뉴스로 여겨졌는데요. 나쁜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보다 높게 발표됐는데요. 어떻게 시장을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은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과 함께합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 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저번 주에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네. 매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1번 글로벌 경제 이슈 및 매크로, 그다음에 2번 차트 분석 및 매매 기법, 3번 자금 운영과 리스크 관리, 4번 멘탈 관리. 이 네 개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멘탈 관리가 가장 많은 투표를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치를 보고 나서 우리 회원분들이나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연히 멘탈 관리가 강하다. 근데 멘탈 관리를 강하고 멘탈 관리에 뛰어나게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1번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2번 차트 분석하고 매매 기법에 대한 본인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튼튼해야만이 결국은 멘탈 관리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세 가지,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만큼 멘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멘탈이 떨어진다는 것은 멘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 관리가 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계속 해외 선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이걸 많이 보실수록 멘탈 관리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고 쓰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쉽고 빠르게 이렇게 우리 수익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개장 이후의 상황도 빈틈없이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시장 이슈 토대로 국내 시장까지 바라봐 주시는데 오늘 들어와 주신다 그러시면 이렇게 두껍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방송 끝나고 이 자료집을 전송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한눈에 이렇게 딱 짚어만 봐도 정말 두꺼운 이런 자료집인데요. 이 자료집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런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가 분석이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답답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집 꼭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료집 받으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7일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엔 졸트 보고서, 어제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오늘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간 시장은 고용의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앞당겨 지수 상승을 이끌 거라고 기대해왔는데요. 최근엔 투자자들이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 지수와 재고 증가 등 경기 시그널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섰던 골드가 다시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에 대한 매수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만 달러 인덱스가 고개를 들면서 상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유가가 4%대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중 한때 7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둔화 추세 속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데다 무디스의 중국 신용 등급 전망 하향으로 수요 우려가 겹치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면서 유럽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경제대국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2.19%까지 하락하며 지난 5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집중해서 해석을 해봐야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로벌 이슈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제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10시 30분에 발표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국제 유가, 3대 국제 유가가 있어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서부 텍사스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이 서부 텍사스유예요. 보통 크루드 오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네. WTI라고도 해요. 이 서부 텍사스유는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 선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현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서부 텍사스유.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 인근에서 채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서부 텍사스유만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영국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브렌트유.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매스컴의 뉴스라든가 이런 게 보게 되면 서부 텍사스유가 얼마다, 크루드 오일이 얼마다, 브렌트유가 얼마다, 이 두 가지는 꼭 뉴스에서 설명을 하죠. 보통 그래서 브렌트유는 영국 런던 선물 거래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 거래할 때는 이 브렌트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선물 시장도 있고 현물 시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물 같은 경우는 브렌트유는 영국 석유 거래소가 별도로 또 있어요. 거기에서 현물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갖다 쓰는 데가 두바이유가 되겠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권하고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는데 두바이유는 선물 거래가 없어요. 무조건 현물 거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바이유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제2차 가공을 하고 국내 원유로 쓰는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통 중동권에서 채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이건 서부 텍사스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많이들 물리신 분들 많고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러냐면 낙폭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먹겠지 하고 매수로 들어가셔가지고 손실이 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럼 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국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유가라는 것은 어떻게 가격이 만들어지냐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라고 하면 네. 이 원유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 과도하게 공급이 많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오펙에서 야, 감산하자. 일심동체 우리 내일부터 너
뭐 예를 들어 사우디 니네 하루에 뭐 몇백만 벨러 줄여. 그다음에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러시아 니네도 줄여 해가지고 이렇게 일심동체로 가격을 감산하는 채굴량을 감산하는 조치가 나오면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이렇듯이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요가 있어요. 공급은 적정하게 공급이 되는데 수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안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듯이 어떠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요가 문제예요. 수요가 지금 현재 원유를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층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첫 번째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수출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지금 깊게 가고 있고 앞으로 미국이 아마 좀 경제 침체 늪에 좀 빠질 것이다. 뭐 길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또 짧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 1분기 정도에 그냥 잠깐 경기 침체가 반짝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 어찌됐든 간에 경기 침체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경제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A1을 안정적인 데에서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 안 좋고 미국 경제 안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요인 측면에서 좀 가격이 빠지는 큰 요인이 발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어요.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 원유 재고가 463만 배를 감소를 했어요. 공급 측면에서 원유 전체 463만 배럴이 감소를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올라야겠죠. 근데 휘발유 재고가 542만 배를 급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글로벌에서 경기가 침체가 됐느냐, 지금 회복이냐, 화랑이냐 이걸 볼 수가 있는 건 휘발유 소비를 보는 겁니다. 사실상 원유에 공장에서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교통량이에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요, 석탄이나 전기로 많이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방유도 천연가스 이런 걸 쓰지 원유 직접 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실 게 원유를 하면 일단 교통량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가 좋고 그러면 여행도 가죠. 유럽 같은 경우는 차로 그냥 유럽을 다 휘젓고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을 떼죠. 근데 유럽의 어떠한 휴가 시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재고량이 쌓일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서 어제 원유가 많이 하락을 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이 어제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어디 가서 원유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농업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어제죠. 내일이죠.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를 합니다. 10시 반에. 비농업 취업자 수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농업 취업자 수는 매달 하죠.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10시 반 이때가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4주 동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얼만큼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고용 부분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 그러니까 실업자가 계속 줄었어요. 실업자가 줄은 건 뭐예요?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죠. 고용이 탄탄하다는 건 뭡니까? 소비, 물가 이런 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고용하고. 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뭡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낮다. 그럼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갛게 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4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평균이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죠.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제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어떠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도 당연하게 취업한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왜?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상승 쪽으로 무게가 가고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나면 아무래도 고용이 안 좋게 나오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예측치 22만 2천 명, 22만 2천 명이 뭐 실업을 했을 거다. 근데 사실상 발표는 22만 명.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일주일 거고요. 일주일 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2만 명이 덜 잘린 겁니다. 이 하단에 이 지표로 보면. 그러니까 좋은 건데 우리가 4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더 늘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2만 2,500에서 22만 7,500으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과 또 수요에 대한 전망까지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를 쉽고 빠르게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요. 국내 시장이 또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 어떻게 또 정리가 됐는지 매일매일 남겨주시기 때문에 국내 시장까지 나는 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들어오신다면 어디에서도 이 해외 선물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없는데 지금 들어오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차트 분석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리값 어떻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다 찾아봤는데도 해외 선물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바로 이 자료집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마스터님께서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PDF 파일도 전달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늦지 않게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64% 오르면서 15,9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나 우려 유입과 그리고 노동부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던 나스닥인데요. 지금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 추세로 가닥을 잡고 상승 폭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근이 최고점으로 15,9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양봉과 음봉을 좀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로 몸을 올려가려고 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나스닥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남한선상 마스터님과 함께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프리장에서 나스닥 움직임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리할까요? 매수가 아무래도 오늘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매수요. 예, 먼저 나스닥 일봉 차트로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일봉 차트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달고 지금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694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는 1차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거의 전저점 부분까지 왔고 네.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골드 크로스만 만들어 준다면 여기서도 일단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15694 그러니까 15695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수로 접근을 하는데 하락도 제한적이고 상승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일 비농업 취업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걸 아마 시장 투자자들은 그걸 관망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지금 15794
15,794 정도면 약간 16,000 이 아래 정도 되는데 이 위로 양봉만 나온다 그러면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16,200은 우습게 깨고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위를 뚫으려면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상승할 수 있는 호재 내지는 거기에 따른 모멘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으려 그러면 일단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고용지표의 결과치가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결과치인지 내지는 뭐 결과치는 좋게 나왔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해라고 하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답이 아니고 시장이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오늘 일단은 아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게 나왔고 물론 미국 본장이 들어오면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매수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짜리로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네. 1시간짜리 오늘의 피봇 자리는 158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34 여기도 보시게 되면 위로 양봉으로 올라왔죠. 양봉으로 올라온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래서 1차 저항은 15963 이 자리가 되고요. 1차 저항. 2차 저항은 어제 정확하게 찍었던 16020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 위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딴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서 싸워야 그래도 좀 뭐 먹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딴 동네 가봐야 괜히 한 대만 더 맞지. 그래서 16020 위는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그날 진입해서 그날 청산하는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느낌은 좋게 올라가는데 미국장 시작하고 좀 빠지더라도 네. 다시 상승할 수가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는 15963 여기까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계속해서 매수다. 근데 만약에 하나 이제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미국장 시작되면서 매도 전환은 15814입니다. 이게 상승은 15834가 되겠고요. 15835, 15835가 상승의 어떠한 피봇 자리, 기준선이 되는 거고 하락의 기준선은 1581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척 하다가 뭐 미국장 시작되고 뭐 11시 반, 12시를 기해 가지고 만약에 15814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1차 목표가는 12월 5일 날 찍었던 15721 여기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론 쪽으로는 위에 상단은 16020 이 라인이 되겠고요. 하단은 1571 전자의 저점. 그래서 이 변동폭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매수 자리는 15834 이 위에서는 다 매수. 그리고 15814 이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 이렇게 나스닥은 보고 오늘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네. 15814 이 아래에서는 매도. 그리고 하단은 15711까지.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하게 되면 15834가 이제 지지선입니다. 15834가 지지선인데 15905 올라섰다. 15964 여기까지 볼 수가 있고 15963 위로 다시 올라섰다. 네. 그러면 16020까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단은 16020까지 그 전까지는 15963 저항선이 한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15835 위에서는 매수 관점, 15814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오늘 충분히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양방향으로 자리값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럼 S&P 500은 어떤 방향성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S&P 500은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 어느 포지션 좋을까요? S&P 같은 경우도 매수로 오늘은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내일 중요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그러한 분위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도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P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S&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노란색 요단강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요단강 하단까지. 이 요단강 하단이 4, 5, 2, 7이 됩니다. 4, 5, 2, 7이 중요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거다. 만약에 4, 5, 2, 7이 깨진다 그러면 4, 4, 8, 6까지 여기까지도 우리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일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고용 지표가 막 예를 들어서 호전이 돼버렸다. 좋게 나버렸다. 그러면 급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4, 4, 8, 6까지는 또 한 방에 내려와 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4, 5, 2, 7 이 자리가 현재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단은 4, 5, 2, 7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을 상승 쪽에 매수 쪽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도 1시간짜리로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 네. S&P도 뭐 나스닥하고 좀 네.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오늘 4, 5, 5, 6 이 라인이 깨지면 4, 5, 5, 6이 깨지면 뭐다? 매도로 본다. 이 라인이 깨지면. 근데 아까 여기에서 이제 올라왔죠. 확연하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매수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4, 5, 6이 이 자리가 좀 이따 미국 본장 시작되면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가서 4, 5, 7, 8 뭐 이 정도의 수익을 내셔도 된다. 그리고 상단은 어디까지 보냐면 어제 찍었던 고점이죠. 어제 찍었던 고점 네. 4, 5, 9, 3 이 레벨까지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 5, 7, 8, 4, 5, 8, 5 이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S&P가 4, 5, 9, 3 위로 올라가는 건 이건 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단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4, 5, 4, 8이라고 그랬는데 하단은 4, 5, 3, 0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하단은 4, 5, 3, 0 하단은 그 대신 하단은 어떻다? 4, 5, 5, 6이 여기가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조정 시 매도가 되고 4, 5, 30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S&P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서는 일단 매수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 만약에 미국장 시작돼서 네. 조금 밀린다 그러면 4, 5, 6, 3 이 정도에서 매수로 4, 5, 6, 3에 매수 들어가서 뭐 4, 5, 7, 8까지 보는 전략 이것도 괜찮은 오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 500도 나스닥에 이어서 전략 챙겨봤습니다. 양방향 주셨지만 일단 매수 대응에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개장 이후의 흐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개장 이후에 어떻게 또 방향성 잡아갈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해외 선물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어떻게 내가 좀 대처를 해봐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마스터님, 네. 우리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열어서 공부를 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또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들 자세하게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어떠한 차트 분석하는 방법, 차트를 어떻게 쉽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차트의 어떠한 매매 기법, 어떻게 남한산성은 거래를 하는지 이 매매 기법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었을 때 어떻게 빨리 또 대처를 하는지 수익이 나게 됐을 경우에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보시면서 그 부분들을 배워 나가는 학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뭐 기본부터 뭐 심화 학습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은 노란톡에서 제가 별도로 공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배우고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맨날 그냥 그 군인들이 그냥 사격 연습만 하고 있다가 전쟁터 나가고 총 한 방 못 쏘는 것보다 실전도 나가서 총도 좀 쏘고 그래야 그 베테랑이 되는 겁니다. 뭐 총도 그냥 싱싱 좀 비껴 나가고
뭐 맞을 듯 말 듯 그런 또 참호 속에서 포화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실전과 같은 걸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하면서 해외 선물을 좀 보다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우리 이 해외 선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러한 비법들을 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링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1초 만에 스캔하시고 입장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저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바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자료 없이 해주시지 않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전송해드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제목이 파워노트, 남한산성의 파워노트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좀 30페이지가 넘는 이러한 자료집 안에 내가 어떻게 첫 번째로 이 해외 선물의 단추를 깰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다 적혀 있기 때문에요. 나도 이 자료집을 한번 받아보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이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 자료집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셔야 이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피리장에서 1.35% 오르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70.3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 압력 받으면서 전일 4%대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0달러 위까지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70달러 위에서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좀 박스권 안에에서 술렁거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빨간 양봉을 몇 개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내 다시 또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제시 방향 정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오일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오일은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잡아보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크루드오일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일봉상 보시게 되면 매수로 크루드오일이 전환이 되려 그러면 69.96인데요. 여러분들이 애우기 쉽게 70달러 위에서 종가가 끝나야 돼요. 만약에 오늘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이 70달러 위에서 종가가 끝나고 내일 아침 시가가 70달러 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다시 74달러 내지는 72달러 전자에 찍었던 이 지점까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어제 워낙 강한 음봉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죠. 70달러를 밑으로 깨고 종가가 끝났어요. 여기만 터치하고 꼬리만 감고 올라왔으면 하단에서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69.96 아래에서 종가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하락세가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 타이밍이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1시간짜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가장 지금 좋은 게 지금 현재 구간에 보시면 71.45 이 자리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오일은 71.45에서 여기에서는 단기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71.45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위로 그냥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손절이에요. 손절을 하시고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 조정 줄 때 매도.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71.45달러 이 자리까지만 본다. 이 위는 또 반대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71.45까지 보고 71.45에서는 그냥 매도로 오늘 대응을 한다. 그리고 69.28 이 라인이 또 중요한 자리인데 69.28 아래가 깨진다. 그러면 이때도 매도가 가능해요. 근데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골드도 할 수가 있고 S&P, 나스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71.45 조금 있다가 본장 시작이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수보다는 네. 지금 고점에서 매도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전략 챙겨봤는데요. 이러한 전략들 매일매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1분 만에 들어오셔서요. 매일 24시간 동안 남한산성 마우스님 귀찮게 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어떤 포지션 그리고 어떤 자리값 받아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이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분석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상황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님 계속해서 우리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마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번 주는 이렇게 마스터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이 파워 노트를 무료로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집과 함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듣는다면 요게 필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해외 선물에서 좀 공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좀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냥 실제 거래되는 실제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네. 지난 과거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 걸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어떠한 움직임이라든가 그걸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어떠한 기법들 이걸 여러분들이 금방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6개월 걸릴 분량도 저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 거의 2주 완성, 3주 만에 대폭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으로 저야 오랜 실패와 성공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그걸 네. 여러분들은 최대한 줄여서 할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충, 마음, 심리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겠죠. 저는 그 과정을 제가 또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간지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또 이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요. 2주 만에 배울 수 있는 이 요약집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선물들도 지금 계속해서 다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 S&P 500 그리고 나스닥, 파운드, 유로, FX까지 모두 다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지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나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개장하자마자 음봉을 그려줬고 다시 양봉을 그려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0.83% 오른 15,9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확한 방향성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빨간불 켜주면서 1.15%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70.1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22시 48분경에 70.48달러를 지나가기도 했지만 조금 출렁거림을 보여주면서 70.18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오늘도 70달러 지지선 테스트를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에 양봉과 음봉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줬고 상승과 하방의 압력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52달러까지 올라갔던 골드인데요. 현재는 2,050달러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12% 강보합권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2,057달러까지 22시 47분경에 올라가주기도 했지만 이내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몸을 낮췄고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다시금 빨간불을 켜주면서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50.7달러 부근에서 상방과 하방 계속해서 열려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 F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도 0.11% 오르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강보합권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0783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 직후에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이 조금 좀 작은 양봉과 음봉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22시 54분경에 1.08020달러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의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 나스닥은 어떻게 풀이해 봐야 될지 또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개장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관점 이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수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5906입니다. 이 라인에서 1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15877.75니까 15878.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다가 어제 좀 제가 거래하면서 애를 좀 먹었는데 양봉으로 나오면서 조정을 주는 척 하다가 그냥 빼버렸죠.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 캔들에서 조정을 줄 때 빠져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겁을 내시고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좀 조정이 준다. 그러면 15905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963 정도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 만약에 이대로 지금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15963 위로 지금 현재 11시 35분인데 00시에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럼 조정 시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면 어디까지? 16020까지 이 라인까지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5906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아래로 다시 음봉이 나왔다. 내지는 근데 그대로 그냥 쭉 뺀다. 그러면 15878 여기에서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계속해서 어떠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리는 딱 정해져 있죠. 15878, 15905, 15963, 그다음에 16020 이것만 여러분들이 수치를 외워놓으면 돼요. 다른 자리에서는 뭐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속이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로 완전히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15835 이 자리입니다. 15835 아래로 음봉이 얘처럼 음봉이 강하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매도 같은 경우는 짧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15835 이 라인이 지켜지는 한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상단은 16020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브로 보시면 아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15963 터치를 했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러면 16020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그냥 내동매매 하셔가지고 문제인데 들어갈 자리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손실을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는 뭐 갔다가도 또 조정을 주고 가고 밑으로 빠지더라도 또 조정을 주고 빠지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에서만 보십시오. 이 구간도 이 선에서만 거래를 하면 치고받고 충분히 내가 빠져나올 타이밍이 있어요. 이 자리도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다 그냥 위아래로 치고받고 하죠. 그 다음 선 여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치고받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선 여러분들이 다리를 뻗을 때는 뻗을 자리 보고 누워야 된다고 누울 때는 뻗을 자리 보고 누우라고 이 자리에서만 들어가면 돼요. 그냥 뭐 아무런 대충 잡고 그냥 내동매매로 아무 자리나 들어가니까 이런 자리는 안 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고 쳐봐요. 이런 자리는 안 오잖아요. 한번 빠져버리면 조정을 안 주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 내가 그래도 물론 우리가 먹을 자리도 보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내가 나중에 탈출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하게 거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15963 맞고 나스닥 지금 조금 흔들고 있는데 만약에 15905 내지는 15878 이 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00시에 15963 위에서 직전 캔들 예처럼 양봉이 나온다. 뭐 이때는 음봉으로 바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 주고 16020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개장 이후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S&P 500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개장 이후 그리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시장 흘러가게 될지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방송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S&P 500도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마선님, S&P 500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S&P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고용 관련돼서 지표가 좀 시장에 호응하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 본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20분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568입니다. 현재는 아직 캔들이 끝나지가 않았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캔들은 끝난 캔들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캔들은 움직이고 있는 캔들이죠. 이게 끝났으면 이대로 만약에 종가가 끝났다. 12시에 그러면 어디서 들어갔느냐? 4572에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건 앞으로도 거의 20분 남았기 때문에 음봉으로 감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12시에 땡 했는데 4578 위에서 끝났다. 양봉으로. 이렇게 4578 위에서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여기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4578 말고 4571에서 끝났다 그러면 조정 줄 때 4571에 매수.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4578까지 수익을 내도 충분하게 수익이 괜찮은 수익이에요. 한 계약만 들어가셔도 이렇게 되고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40분에서 12시 사이에는 4567, 4568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캔들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캔들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캔들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완성이 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것은 종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런 캔들은 다 끝났죠. 이미 끝난 캔들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캔들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4578 위면 4578에 매수, 4571 위에서 끝났으면 4572에서 매수. 그냥 이대로 12시 전에 쫙 그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4568에서 그냥 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세 줄 요약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장 이후의 흐름들 계속해서 또 짚어주실 예정이고 20분 후에 12시가 지나서 어떻게 또 시장의 방향성도 흔들리게 될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전달해드리고 있는 남한상상 마스터님의 파워노트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과 함께 공부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세 줄 요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오늘 15,905포인트에서 1차 목표가는 이제 15,963포인트, 2차는 16,020포인트에서 익절하자라고 챙겨봤고요. 15,794포인트 위로 양봉을 출현할 때는 16,200포인트를 도달 가능하겠지만 16,200포인트는 노동지표의 큰 둔화 같은 강력한 상승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 담아봤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내일 비농업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오게 된다면 4,527포인트를 이탈해서 4,486포인트를 도달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담아봤고요. 4,562포인트에서 매수, 그리고 1차 4,578포인트, 2차는 4,585포인트에서 익절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본 기준 70달러로 오늘장이 끝나고 내일 양봉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74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지만 오늘은 매도와 매수, 이 확실한 방향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71.45달러를 최고점으로 잡고 단기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예.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해외 선물 정보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등 다양한 이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